자, 2021 수능 생명과학원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14번 문제는 이제 면역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면역에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막 이렇게 어떤 유전 문제처럼 새로운 상황에 접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새로운 상황에 접하거나 뭐 어떤 그 문제 안에 논리를 푼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면역 문제를 풀 때는 용어를 그 면역에 관한 용어를 잘 알아 넣어야 돼요. 용어를 몰라서 이게 어떤 거지? 이 용어가 어떤 현상이지? 이래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도 여기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든가 2차 면역 반응. 자, 이런 단어를 모르면은 우리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면역에 관련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책을 다시 보시고 그 용어가 어떤 뜻인지 그거를 좀 잘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아주 많이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살펴보면요. 면역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랑 비특이적 면역이랑 비특이적 여기 방어작용이라고 나오죠.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랑 그쵸? 방어작용도 뭐 면역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방어작용이랑 자, 특이적 방어작용 두 가지는 아닙니다. 자,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병원체가 뭔지 구분을 안 한다는 거죠. 병원체가 뭔지 구분 안 하고 일단 들어오면 이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좀 약하죠. 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피부 장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백혈구의 식균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은 뭐냐? 특이적 방어는 적이 누군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적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세포성 이게 면역 방식에 따라서 세포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이랑 그 체액성 면역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또 요게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는 이 기억 세포라는 걸 만들어서 요게 다 두 번째 같은 놈이 또 들어오면은 그때는 빠르게 작용해서 병에 안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걸렸던 병은 다시 걸리지 않는 그런 게 되고 또 요새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왜 그 병에 다시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억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그 병원체가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체를 물리치기 때문에 다시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 첫 번째 특이적 반응작용은 첫 번째 내가 그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 기억 세포가 없을 때 들어오는 1차 면역 반응하고요. 어떤 이제 기억 세포가 생겨서 내가 어떤 그 병에 전에 걸렸다 나았다든가 아니면은 예방 접종을 맞았다든가 백신을 맞았다든가 해서 그 기억 세포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병원체가 또 들어오면은 우리가 빨리 반응하는 2차 면역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요게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요게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막다가 이게 못 막잖아요. 잘 약하잖아요. 비특이적 방어이 모든 병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뚫리면 이제 그때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1차고 얘가 2차로 나서네. 1차,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하면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차, 2차 면역 반응은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어떤 첫 번째 들어온 그 병원체에 대항하는 작용이냐 아니면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해갖고 기억세포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들어온 거냐 요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세포성 면역은 이제 요 그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거고요. 체액성 면역은 우리가 항체 만드는 거죠. 항체가 체액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항체는 이제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는 피를 혈액을 우리가 혈액을 또 두 부분 나누잖아요.
혈구하고 세포로 된 혈구하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구하고 이제 혈장, 액체 성분이 혈장으로 나누잖아요. 이 혈장에서 또 이제 특정한 단백질을 걸러낸 거를 우리가 혈청이라고도 하는데 혈청도 비슷합니다. 자,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요 혈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장에는 뭐 단백질, 뭐 영양소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혈장에 이제 단백질인 항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혈장 하면 우리가 항체를 포함하고 있다. 항체를 포함하고 있다. 체액성 면역이다. 왜냐면은 혈장에는 세포가 없잖아요. 혈구 세포를 다 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은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여러분들 그 세포 뭐 T림프구 뭐 이런 것도 T림프구 대시세포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 보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에서 4를 준비한 1에서 6이군요. 1에서 6 6마리네요. 그렇죠? 6을 준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과 니은 요게 이제 병원체다 이러고 있죠. 병원체 기억과는 두 병원체를 가지고 실험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쥐가 3마리 있는데 쥐가 3마리 있는데 쥐가 3마리 있어요. 쥐. 자, 귀엽게 쥐를 그립시다. 자, 쥐가 3마리 있어요. 자, 미키마우스 같이 생겼죠? 아닌가요? 자, 얘가 1, 얘가 2, 얘가 3. 자, 이렇게 쥐가 3마리인데요. 자, 얘한테는 생식염주 줬대요. 생식염주가 뭐래요? 물이죠, 물. 그냥 물 맞은 겁니다. 물을 주사 맞은 겁니다. 자, 그럼 뭐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냥 아무 일 안 생겼겠죠? 그쵸? 자, 얘는 병원체 기억을 맞았고요. 2는 3은 이제 니은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은 기억을 맞았다 그랬어요. 죽은 기억. 뭐예요? 이게 예방접종의 원리죠? 백신의 원리죠? 그쵸? 자, 죽은 기억. 얘도 죽은 니은을 받았어요. 죽었지만은 얘가 요 병원체 표면에 항원이 있는 거죠. 그쵸? 그 항원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체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요 체액성 면역이 이제 작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뭐 기억세포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자, 마지막 그다음에 2주가 지난 다음에 나의 1, 2, 3에서 각각 피를 뽑았어요. 얘들한테서 피를 뽑았어. 피를 뽑았어. 피. 피를 뽑았어. 자, 근데 피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피 중에서도 혈장을 분리했다 그랬죠. 혈장. 자, 혈장을 분리했다는 건 뭐예요? 혈장이라는 건 항체랑 같은 말입니다. 혈장, 혈청. 이런 면역 문제에서 혈장이나 혈청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항체입니다. 항체. 항체를 주사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물만 맞았으니까 뭐 특별한 원래 있던 항체 말고는 없겠죠. 항체가 없겠죠. 그렇죠? 얘는 뭐 별로 항체가 없을 거고. 자, 2는 이제 얘가 항체가 요 P, 얘의 P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 기억을 대항한 항체. 자, 항체라는 거는 항원 특이성이 있어갖고 특정한 항원하고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 라고 할 수 있고 3은 죽은 니은을 맞았으니까 얘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그 혈장에다가 1회 혈장, 2회 혈장, 3회 혈장에다가 살아있는 기억을 함께 주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억. 얘는 그냥 얘는 피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억 섞으면은 얘는 이제 기억이 됐겠죠. 얘는 자, 그런데 2에다가 주면은 얘는 이제 기억을 주면은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는 피랑 섞었잖아요. 그래 항체 공격을 받아갖고 얘가 죽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의 혈장에다가 기억을 섞었을 때는 살아있는 기억을 섞었을 때는 살아있는 기억이 항체의 공격을 받아 죽었겠죠. 자, 3의 혈장에다가 기억을 섞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니은을 섞으면 뭐 효과가 있었겠지만은 기억을 섞었을 때는 이 니은에 대한 항체는 기억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항체는 항원 특이성이 있어서 특정한 항원만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기억도 여기서도 기억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G의 혈장에는 서는 기억이 살아있고 2번 G의 혈장에서만 기억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여기는 이렇게 딱 죽었으니까 G4 5번에다 주사했을 때 이 G가 살았다는 거죠.
살았고 나머지는 여기 살아 있으니까 얘가 팔팔하니까 얘에 의해서 병이 나갔고 이렇게 죽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묻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2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은 뭐예요? 이렇게 항체 만드는 거예요. 항체 만드는 거. 이것도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세포 독성 티림프가가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도 포함되는데, 주로 우리가 문제 다루는 건 주로 이 항체 쪽을 주로 다룹니다. 가끔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두세요. 요것도 나중에 공부 좀 책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놓으세요. 자,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이거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다의 5에서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2차 면역 반응 뭐예요? 아까 2차 면역 반응. 어, 기억 세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기억 세포가 있어야 돼요. 기억 세포.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기억 세포. 기억에 대한 기억 세포. 예, 비슷하네. 비슷한 발음이. 예, 기억에 대한 기억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 세포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병원체가 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어,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2차 면역 반응은요. 근데 얘가 지금 뭐야? G5는 뭘 받았어요? 혈장을 받았지. 혈장. 혈장에는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혈구랑 혈장을 분리한 거니까 세포가 없잖아요. 세포가 없으니까 기억 세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얘는 그 전에 기억에 노출된 적이 없는 G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한테는 기억 세포가 없죠. 어. 자, 얘가 사는 이유는 기억 세포 때문이 아니라 이의 혈장에 들어있던 항체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항체 때문에. 그렇죠? 어. 항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2차 면역 반응이 아닙니다. 어. 자, 여기서 2차 면역 반응은 요 또 비특이적 면역 반응, 특이적 면역 반응이랑 헷갈리면은 요게 1차고 요게 2차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걸 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면역 반응에서는 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정확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아닙니다. 항원 항체 반응 자체가 2차 면역 반응이 아니에요. 기억 세포가 분화하는 게 2차 면역 반응이에요. 자, 다음 A가 뭐죠? 3회 혈장. 3회 혈장에는 니은에 대한 형질 세포가 있다. 자, 혈장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혈장은 세포가 없다 그랬죠? 그쵸? 아, 얘가 3한테는 이거 니은에 대한 항체 있잖아. 항체는 있죠. 그쵸? 그치. 그리고 얘가 몸속에 혈액 속에는 항체를 만드는 형질 세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은 지금은 혈장이기 때문에 혈장에는 세포가 없죠. 그렇죠? 혈장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요. 예, 앞에 부분만 잘라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